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수화 언어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돼 왔는데요. 그 결실을 맺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인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열린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에는 정의당 정진우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진술인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이미애 사무총장, 장애인문화누리 김철한 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 4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제정되는 법에는 농인들의 교육이라든가 노동, 그런 일상생활은 물론 그다음에 농인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법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수화나 수어 등 용어가 정립되지 않아 용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 이미애 사무총장은 그동안 농사회 용어 정립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수어와 농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길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진술인들은 비장애인 어린이의 수화교육 실시, 수화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 수화통역센터의 설립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아직 해당 정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체부에 대해 정의당 정진우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재부가 반대한다, 일부 어떤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영세 사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서울에만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9만 명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들의 서울 생활은 어떤지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외국인은 모두 41만 5천 명. 이 가운데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는데 하루 평균 11시간씩 일하면서 평균 급여는 189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생활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초기 정착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사소통에 현재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생활 중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 이웃 등 한국인 친구나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은 채 10%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 사는 모국인이나 배우자, 본국의 부모나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41.5%로 나타났는데 비싼 보험료가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큰 이유였습니다. 비싼 진료비와 의료기관 정보 부족, 외국인 주민 전담병원 부족 등은 병원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전세 보증금은 2천만 원 미만, 월세는 20에서 4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한 달가량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19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 700명을 상대로 면접조사에 나타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지난 40년간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부양비는 18.1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올해 생산 가능 인구는 3,719만 4천 명으로 40년간 1.84배 늘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674만 명으로 5.58배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통계청은 206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2,692만 3천 명, 65세 이상 인구가 2,077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 2,600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월 20만 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과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 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최고 20만 3,600원보다는 1,000원 줄어든 액수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447만 명에서 올해 463만 7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리창이 깨진 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건데요. 이를 적용해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예쁘게 색칠된 담장과 깨끗한 공원, CCTV와 여성 배려 주차장. 어지러운 골목길과 노후된 벽면은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공원에 나무를 깎고 투명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비행 청소년들이 배회했던 구석진 장소가 많았는데 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뒷골목이 조금 엄침해서 많이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일명 셉트트 사업의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재개발 취소 지역인 안양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2월 사업이 완료됐고 고양시는 올해 3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주민협의체인 행복단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을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를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좋은 취지가 있구나 해서 많이 좋아지게 되고 있거든요. 안양시와 고양시를 이어 올해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평택시 서정동과 시흥시 정왕동에 본격적으로 환경 디자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작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좀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고 좀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좀 개방된 공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투시형 담장 설치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골목길에 비상벨이나 CCTV를 설치합니다. 또 야간 안전보행로나 공동 텃밭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여러 악기가 모여 하모니를 이룰 때 완성되는 오케스트라. 서울 노원구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꿈도 키울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최현미 기자입니다.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단원들. 44명의 초등학생들이 함께하는 이 무대는 올해 첫 수료생을 배출하는 노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입니다. 29명으로 시작됐던 오케스트라가 이제는 44명의 단원들이 함께하는 제법 규모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적인 거, 음악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서로 같이 연주를 하고 배려하고 협동심을 막 갖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더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김성환 구청장이 모범학생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4년 동안 성실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이 전달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올곧고 힘차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 앞으로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어엿한 꿈을 갖게 된 아이들. 무엇보다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생겨 자랑스럽다는 아이들은 미래 음악가의 꿈도 꾸게 됐습니다.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친구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꾼이 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음악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새학기를 맞아 가정과 학교에서 감기와 인플루엔자, 수두, 불거리 등 호흡기 감염병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두와 불거리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수두는 수두 백신 1회, 불거리는 MMR 백신 2회의 권장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6일까지 서울시 복지상의 장애인 인권 분야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분야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 지원자 등 2개 분야로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술적 실천을 모색해온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과 본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는 오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펼쳐지며 미술작가와 시각장애 학생들이 공통 소재인 코끼리를 표현한 회화, 입체, 설치, 영상 등 30여 점을 전시합니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부르릉 찾아가는 현장 취업 상담실을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인, 구직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산구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과 구민을 위한 일자리 센터, 일자리 검색 사이트 이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임세은 씨가 장애인 앵커로 선발됐다고 KBS가 밝혔습니다. 임 씨는 KBS의 3번째 장애인 앵커로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뉴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받은 뒤 KBS 1TV의 12시 뉴스에서 생활 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2월 말 3월 초 이맘때면 학생이 있는 가정들은 무척 부산해집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까요. 초등학교 가기 전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님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바쁠 줄 압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집 형편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43,700여 곳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약국 숫자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지역에 따라 10여 개 미만의 어린이집을 가진 시군구가 있는가 하면 1,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도 경기도의 용인, 고양, 수원과 경남의 창원 등 4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보육 행정의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보육 여건도 일정치 않습니다. 물론 지역 내 어린이집들 간 수준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 보육의 수준은 괄목할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불미한 사건을 일으키는 어린이집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아주 일부에 그치는 일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오히려 기묘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보육정책 중 한 가지는 시간제 보육입니다. 집에서 키우되 짬짬이 맡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면 각 가정의 사정에 맞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전국에 230여 곳이 일단 운영될 예정이니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을 이용하여 가까운 곳에 해당 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함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정부는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며 급식 당번을 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집 개방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는 곳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특별활동 품앗이를 하는 어린이집도 없지 않은 것 같고 찾아보면 어린이집을 도울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해지면 그 혜택은 우리 아이들 몫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신뢰하고 맡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감하고 협당하는 공동육아의 개념으로 가정과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81세) 나이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김복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릴 적 이 학교에 입학했지만 갑작스러운 군입대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 결국 만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할아버지의 열정에서 느껴집니다. 만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